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영화 아마데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재개봉을 해있죠. 그래서 보고 왔습니다. 1984년도 작품인데요. 이것을 4K 화질로 복원했다는 그 재개봉한 작품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데우스와 모차르트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봐 주세요. 아마데우스는 밀로스 포먼 감독의 1984년도 음악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빈의 궁정음악가였던 살리에리가 그 당시 천재 음악가였던 모차르트를 시기해서 죽였다라는 음모를 가지고 영화를 구성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영화 자체는 허구의 내용입니다. 살리에리와 모차르트는 6살 차이가 나는데요. 모차르트도 굉장히 유명했지만 살리에리는 요제프 2세의 궁정음악가로서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이탈리아 사람인 살리에리가 독일까지 와서 궁정음악가로 출세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는 오히려 살리에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모차르트가 살리에리에 대해서 질투하는 그런 편지를 남겼던, 너무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이러면서 그런 편지를 오히려 모차르트가 남겼던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살리에리를 들어서 이 천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의 대변인으로서 살리에리를 내세워서 모차르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에서 8개 부문을 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미술상, 분장상, 음향상, 나무주연상까지 8개 부문을 상을 받은 정말 대단한 그런 작품인데요. 이 영화가 끝나고 엔딩 롤을 보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살리에리를 맡은 F. 머레이 에이브러임인데요. 이것을 보면 이 영화의 주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아마데우스라고 영화 제목을 해놓고는 엔딩 롤에 살리에리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간단 말이죠. 그것은 이 살리에리가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주연상도 살리에리 역인 머레이 에이브렘이 받았게 됐습니다. 이 영화 아마데우스는 천재를 시기한 평범인의 마음을 담아서 영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영화의 결말이 아주 인상적이죠. 너의 죄를 사한다 이러면서 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대변자이다 이러면서 말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 대상이 정신병원에 갇힌 정신병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이죠. 이것을 보면 정말 천재를 따라갈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결국 미쳐가는 게 아닌가, 그 질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이 영화 감독은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시 봐도 이 영화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어렸을 때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죠. 물론 개봉 당시에 본 건 아니고요. EBS에서 해줬던 거를 봤던 것 같은데 정말 감동이었죠. 그런데 다시 봐도 정말 대단한 이유가 아무래도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음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질투와 시기, 음모, 죽음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놀랍지 않은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그런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줄거리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바로 모차르트 음악의 위대함 때문이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정말 모차르트의 많은 곡들이 적재적소에 쓰이면서 귀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처음 장면에서 살리에리가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 바로 모차르트 교향곡 25번이 쓰이죠. K183번 1악장 G 마이너 4단조가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쓰이는데 정말 대단하죠. 그 곡을 씀으로써 영화에 바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인트로로 정말 중요하게 쓰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리에리가 신부에게 고백하면서 이 곡 맞춰봐라 이렇게 하는데 딴딴딴딴따다다다딴따단따다다다딴딴따라다라다 이 곡 있죠? 이 곡은 바로 모차르트 K525 아이네 클라이네 나트 뮤직 1악장이었습니다. 사장조죠. G 메이저 이 곡을 썼는데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이 모차르트가 살리에리 곡을 연주할 때 살리에리 곡을 선물 받죠. 황제가 치는 그 곡 있죠? 그 곡은 살리에리 곡 한 번에 듣고 자기가 따라서 변주를 하게 되는 그 곡은 바로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피가로의 곡이었죠. Non più andrai 그 곡인데 그 곡을 변주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모차르트의 음악들이 영화 곳곳에 많이 쓰이게 되면서 정말 이 영화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모차르트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천재 음악가죠. 35세라는 짧은 생을 살면서 626곡이라는 대단히 많은 곡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차르트 영화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레퀴엠을 작곡하다가 사망하게 되는데 바로 KV626이죠. 레퀴엠이 마지막이니까 626곡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차르트 레퀴엠이 KV626이라고 떠오른다면 모차르트가 626곡이나 남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레퀴엠은 진혼곡이라고 하는데요. 미사 때 쓰는 음악이죠. 그래서 카톨릭 당시 카톨릭으로 되어 있으니까 라틴어로 쓰여진 음악입니다. 영화에서도 나오죠. 컴프타티스 이 컴프타티스를 완성하고 죽고 라크리모사는 나중에 만듭시다 하고 눈을 감게 되는 것이죠. 이 라크리모사는 뜻이 눈물의 날 요건데 모차르트 장례식 치를 때 나오게 되죠. 이 라크리모사는 모차르트 사후에 지스 마이어가 완성을 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 레퀴엠은 컴프타티스 이 사악한 자들이라는 정말 그 곡을 만들고 죽게 됩니다. 되게 의미심장하죠. 사악한 자들 만들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 레퀴엠은 미완성 클래식 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unfinished 끝내지 못한 유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완성 클래식 곡 하면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모차르트 레퀴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완성하고 10번 교향곡 못 만들고 죽었죠. 그래서 베토벤은 10번 교향곡도 미완성으로 남게 되고 슈베르트는 7번 교향곡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8번 교향곡을 미완성으로 남겼죠. 그리고 구스타프 말러도 9번 교향곡까지 쓰고 10번은 미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완성 클래식 곡들 유명한 게 있는데 바로 모차르트가 제일 안타깝게 미완성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모차르트 장례식은 정말 너무나도 초라하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천재의 마지막이 이렇다니 하면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라크리모사 레퀴엠이 흐르게 되는데 정말 눈물의 날 눈물이 저절로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장례식이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값을 아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모차르트가 사망할 당시에 발진을 하고 죽었는데 그것을 장티푸스 전염병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 전염병 환자들은 모두 다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 따로 모차르트만 장례식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공동묘지에 가서 이름 없이 그렇게 묻히게 되는 거죠. 법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그 12월에 모차르트가 사망했는데 정말 그 차가운 날씨 비가 주룩주룩 흐르는 그런 이미지가 정말 너무나 슬펐습니다. 실제로 전염병 환자로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죠. 모차르트는 후반기에는 정말 빈에서의 화려했던 정말 잘나가던 음악가였는데 말년에는 굉장히 쪼들리게 됩니다. 실제로도 그랬는데 그 이유가 모차르트가 살았던 오스트리아가 그 당시 전쟁을 했습니다. 1788년부터 1791년 모차르트 사후 3년간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악을 쓰겠습니까?
안 쓰죠. 죽어나가고 있는데 음악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악가들, 연주가들이, 예술가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갔던 모차르트도 어쩔 수 없이 연주회가 축소되고, 음악가로서의 그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굉장히 쪼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1791년 향년 35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 내년이 되면 모차르트 사후 270주년이, 모차르트 탄생 이후 270주년이 됩니다. 1756년에 태어났으니까 내년이 되면 2026년인데 바로 270주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는 말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굉장히 기뻐하죠. 빈에서는 그저 그랬는데 전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근데 이 체코, 프라하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프라하 교향곡도 만들어서 교향곡 38번이죠. 그 곡을 프라하에서 초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 지오반니라든지 마수필이라는 후반기의 오페라 곡들이 프라하에서 굉장히 큰 환영을 받으면서 직접 연주하러 떠나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 요제프 2세가 영화에서도 나오죠. 그 황제가 모차르트 말년에 사망을 한 당시였습니다. 1790년도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을 사랑했던 요제프 2세도 죽었으니까 나중에는 안 나오게 됩니다. 황제가.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특히 모차르트를 연기를 했던 톰 헐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웃었죠. 그래서 그 웃음을 막 따라오고 그랬거든요. 이러면서 아무튼 이 모차르트 프라하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그래서 나중에 모차르트의 우리가 모차르트의 도시다 하면서 프라하가 모차르트에 대해서 막 관광 산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차르트가 태어났던 도시 잘츠부르크도 우리가 사실은 모차르트다 이러면서 모차르트 도시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모차르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잘츠부르크도 가고 오스트리아 빈도 가고 프라하도 가고 얼마나 일석이조입니까? 다 가볼 수 있으니까. 저도 이 모차르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오스트리아를 가고 싶다.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활동했던 슈베르트가 있었던 그 빈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이 오스트리아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다. 살리에리가 이 중간에 이제 모차르트 부인이 와서 우리를 채용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모차르트 곡을 가지고 오면서 살리에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살리에리가 보면서 막 감동을 하죠.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장면에 나왔던 음악을 하나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왔던 음악인데요.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이었죠. K299번 C 메이저 다장조 곡입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곡이고 이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나왔던 굉장히 아름다운 그 곡을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거는 이탈리아어로 신이 사랑하는 이런 뜻입니다. 아마 사랑하다 데우스 신 요거니까 신이 사랑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이 사랑한 음악가였죠 모차르트가. 물론 이 아마데우스는 사후에 붙여진 거예요. 모차르트는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생전에는 딱 한 번 사용했는데 그냥 이제 라틴어로 쓴 거니까. 근데 이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을 모차르트 부인이었던 콘스탄제가 사후에 모차르트 작품을 정리를 하면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음악을 판매를 작곡 그거를 판매하면서 네이밍을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마데우스라고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모차르트 작품 중에서 디베르멘토를 좋아합니다. 디베르멘토 곡 세 곡이 굉장히 유명한데 디베르멘토라는 거는 기분 전환하다 이런 곡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오스트리아 18세기 때 유행했던 사교 음악, 살롱 음악, 기분 전환 음악인데요. 모차르트가 굉장히 잘 썼죠. 그래서 저는 그 곡도 한 곡 남겨둘게요. K334번 곡이죠. 이 곡을
영화 모차르트 아마데우스에서 나왔던 플라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K299와 제가 좋아하는 모차르트 디베르멘토 곡 K334를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모차르트는 그 당시 정말 선진적인 그런 곡을 썼습니다. 모차르트가 천재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곡도 남겼고 그 당시 아름다운 멜로디와 높은 곡의 구성력 그리고 대중성과 작품성까지 남긴 그런 모차르트가 천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당시 새로운 음악 악기였던 피아노를 가지고 새로운 곡을 모차르트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 전에는 바흐 때는 합시코드가 썼죠. 하프시코드 음악 악기를 썼는데 모차르트가 피아노 곡을 새로운 악기였던 피아노 포르테, 피아노의 줄임말이죠. 피아노 포르테가 원래 피아노의 원 말입니다. 피아노 포르테라는 악기를 줄여서 피아노라고 했는데 이 피아노를 가지고 음악을 많이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재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한다. 제가 말했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고 그런 것을 모차르트가 바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새로운 피아노를 만들면서 피아노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던 모차르트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겨주었던 모차르트를 생각하면서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고 나오면서 눈물을 흘렸던 잉프피의 영화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재개봉을. 그래서 한번 영화관에서 보는 게 어떤가 하고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차르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모차르트가 살았던 비인 이야기도 다음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